네, 그 다음에 189페이지 2번에 부합 이렇게 해놨어요. 아이 또 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 부합이 뭐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붙여서 합쳐진 거, 이걸 부합이라고 한다. 부착해가지고 부착해서 결국은 붙인 거잖아요. 붙여서 합쳐진 거, 이게 부합이다. 거기 밑에 그림을 잘 그려놨네. 어떤 물건이 플러스된 거야. 그랬을 때 이걸 부합이라고 한다. 합쳐져 버렸잖아요.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일단 부합에 가셔서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256조에 부동산 A의 부합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부동산 A 부합, 이 말은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플러스된 거야. 이게 부동산 A의 부합이다 이거예요. A의 부합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 문제가 지금 여기서 공부할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부동산 그러면 뭐와 뭐가 있었죠?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 그랬었죠, 기본적으로. 예. 조금 이제 유식하게 말하자면, 우리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말을 했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은 움직이는 거 이렇게 안 써놓고 부동산 말고 나머지 그 외, 아셨죠? 이렇게 써놨다고. 동산은 신경 안 써.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토지와 건물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토지에 뭔가 붙을 게 뭐가 있을까? 건물에 붙을 게 뭐가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여기에 토지에 붙는 것으로 우리 건물은 봐보세요.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이 이사를 다녀야 안 다녀요? 안 다니죠. 그러니까 정착물 맞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되느냐, 아니면 별개 독립의 부동산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에 부합하는지와 관련해서 건물은 부합을 한다 안 한다? 부합은 하나의 물건으로 쳐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독립된 부동산으로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부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땅에 임대차 계약을 맺지도 않고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지도 않고 그냥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그 건물은 누구 거라고? 지은 사람 소유가 된다고. 그러니까 땅 주인 따로 있고 건물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한테 치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게 소유물 방해대거 청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합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자고요. 나무가 있어. 나무는 부합할까 안 할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봐봤더니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막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행군을 하다가, 이거 제가 이제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저한테 질문한 친구들 한 얘기예요. 행군을 하다가 내가 감을 먹다가 감시를 던졌어. 거기다가 산에다가 남의 산에다가. 그랬더니 몇 년 후에 갔더니 거기에 감나무가 자랬대. 뭐 증거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묻지 말고요. 그때 그 감나무가 누구 걸까 이 문제예요. 누구 걸까? 영이 아니었으면 땅주인. 예? 영인하지 않았으면 땅주인. 누구 거라고요? 땅주인. 여기 이제 법조문에 써놨어.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자고요. 256조 법조문에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자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할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은 인정에 구속된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 동그라미, 일단 동그라미부터 쳐보자고요.
부동산 소유자 동그라미, 부합한 물건 동그라미. 그 나무는 부합했어 안 했어? 그걸 떼내면 안 되죠. 이미 땅이랑 한 덩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걸 부합물이라고 한다고. 붙어서 합쳐져 버렸잖아요. 부합물, 부합한 물건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한마디로는 부합물 이렇게 말한다. 부합물. 아셨죠?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 여기 써놨네. 그러면 이제 나왔어. 그 감나무가 감씨를 던진 그 옛날 군인이냐 아니면 임야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라고요? 임야 주인이라고. 임야 소유자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원 세모. 권원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권원은 뭐 거기다 어렵게 써놨는데 권원 밑에다가 지상권, 임차권 이렇게 써봅니다. 지상권, 임차권.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거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지도 않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지도 않고 지상권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그렇다. 그래서 수목은 수목은 여기 어떻게 된다고? 부합해버려. 부합한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결국 토지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토지 일부로 다뤄줘 버려. 아셨죠? 토지의 일부로 다뤄. 그러니까 우리 봐보세요. 따로 말 없이 만약에 임야 매매를 하면 임야만 넘겨요? 나무도 같이 넘겨요? 나무도 같이 넘겨요. 따로 얘기 안 해도 당연히 나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에 딸린 거니까. 아셨죠? 그런 뜻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수목은 부합한다. 그런데 부합하지 않고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때가 있어.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우리 조문에 의하면 권원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상권, 임차권에 기해서 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그때는 심은 사람 소유가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감나무 아니면 무슨 나무를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땅 주인이 서울 사람인데 그 땅을 좀 비워놨더니 임야 산인데 비워놨더니 그 동네 사람이 잣나무를 심었어. 말도 없이. 잣이 열려서 잣을 따갔네. 그 잣은 누구 거예요? 네. 임야 주인 거라고. 아셨죠? 심은 사람 게 아니라니까. 심은 사람 거가 되려면 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심었어야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심었어야지. 아셨죠? 네. 그러면 그 잣을 따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절도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의 물건 훔쳐간 거야. 아셨죠? 심지어 교도소 갈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주인일지라도요, 그거를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요거는 그냥 한번 들어둡니다. 그것만 따로 이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싶으면, 나무에다가 인정하고 싶으면, 그걸 임목법에 의한 임목 등기를 따로 해두거나 아니면 명인 방법이라는 것을 갖춰두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목, 이것도 말이 어렵네. 임목이 뭐래, 임목? 임목이 임목이야. 이 임목이 설립자예요, 설립자. 서 있는 나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서 있어, 누워 있어? 서로 서 있죠. 서 있는 나무. 그러니까 베기 전에 나무. 아셨죠? 요거는 이제 왜 임목 등기를 하느냐면 그 나무를 가지고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려 쓰려고. 그러니까 나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나무를 막 키우려고 일부러 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그 나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목 등기를 따로 해도 그러면 거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도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또 명인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이름표를 붙여놨어. 그 임야에다가 막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판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이 나무는 누구 거다. 홍길동 거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 책에는 뭐 누구 거 이렇게 써놨죠. 거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고 안 써놓은 분도 있고 어쨌거나 홍길동 거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그 임야와 별개로 그 나무는
홍길동 거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명인,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홍길동 거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죠? 진짜 이 용어들 봐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근데 그렇다고 다음에 바로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식인 찾아봐가지고 막 거기서 이게 정신 잃고 그러지 말고요. 민열 방식으로 공부하시라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면, 만약에 그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데 그것도 나무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과일이 열렸어. 미분리 과실이라고 한다. 아직 따기 전에 과실.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예? 누구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무에 딸린 거죠. 근데 그 나무가 결국은 뭐에 딸려 있어? 땅에 딸려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임야 소유자 아니면 그 밭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거죠. 아셨죠? 당연한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그 과일을 밭대기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놨어. 거기 누가 뭐 저 도매상 트럭으로 와서 이제 사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표를 붙여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명인 방법이라는 거야. 그런 게 소위 말해서 거기서도 나무에서만 명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과실에도 그런 명인 방법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그 과실은 사과, 배, 감 이것들은 그 사람 거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그런데 농작물이 있어요.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도 봐보세요. 배기 전에 벼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보리, 밀 이런 게 작물을 심었다고 보자고요. 그 농작물이 있어. 그러면 사실 그 농작물도 파종해가지고 거기 뿌리를 내려버리면 땅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논밭의 일부인 거잖아요. 토지 일부지.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이 농작물 같은 경우는 항상 경작자의 소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의 소유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경작자의 소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경작자 소유되는 거 뭐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땅을 좀 비워놨는데 그 동네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지어버렸네? 위법하게? 나한테 말도 없이? 또 거기다 명인 방법 이런 거 뭐 무슨 이름표 붙여놓은 것도 아니야. 그래도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의 소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열받죠. 주인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데 그래도 그러면 요거 한 가지 보자고요. 사용료는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예요? 경작자의 소유인데 사용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민법에서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아셨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아유 어디 이게 좀 빈 땅만 있으면 가서 무조건 경작하면 되겠네? 이렇게 경작자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지금 이게 사실 거의 그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막 다 익었어. 곧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베개 생겼어. 근데 주인이 딱 봤더니 이게 열받네. 이건 나한테 말도 없이 트랙터 가지고 와서 확 갈아엎어버려. 그러지 말라는 뜻이다. 아셨죠? 그건 가져가고 사용료는 따로 내야 되고 여기 기본 원칙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토지에 부합되는지를 따져봤는데 건물은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수목은 부합하는데 독립된 부동산으로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농작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경작자의 소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봐보자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요. 건물은 이게 예를 들면 2층짜리 건물 한 층 더 올릴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증축을 했어. 증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은 3층은 원래 건물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따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봐야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봐보세요. 2층이 있는데 3층 더 올렸어. 그러면 이게
부합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하나의 건물이지 그걸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부합됐다 이렇게 볼 건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해 줄 때가 있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 아파트도 한 동 전체가 원래 하나의 건물이죠. 그렇잖아요. 건물이 하나야 뭐 몇 개야? 하나인데 거기 세대별로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구분 소유권 이렇게 말해요.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2층짜리 건물인데 다른 사람이 올리면서 거기다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여기는 독립해서 내 거다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독립된 소유권이 되려면 권원이 있으면서 그게 독립성이 있을 때, 독립된 구조로 돼 있을 때, 2층에서 바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 구분 소유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아. 독립된 구조로 완전히 2층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으면 그때는 이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256조 조문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구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권원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해두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페이지로 가셔서 물권적 청구권은 앞에서 보셨고 이제 공동 소유를 봐보도록 합니다. 공동 소유. 공동 소유가 있는데 공동 소유가 뭘까요? 공동 소유? 그렇죠? 그렇죠? 예. 공동 소유. 예를 들면 갑, 을, 병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여기서 세 사람이라고 해보자고요. 세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같이 갖는 거 이게 뭐라고요? 공동 소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갖는 거 이것을 공동 소유라고 한다. 다시 물건에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토지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돼. 토지 건물 우리 뭐 아파트 매매는 별로 이제 그런 생각이 없지만 이런 단독 주택에 대한 매매가 있을 때 사실 거기 매매는 계약서 한 장을 쓰지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통으로 값을 매길지라도 토지 건물 별개로 매매가 있는 거라고.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공동 소유 모습에 제목에다 써둘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써둘게요. 거기에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 제목 옆에다가 공동 소유에 뭐가 있다고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유명해요? 공유, 합유, 총유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공유가 제일 유명해. 공유가. 아셨죠? 공유가 그 공유는 아니에요. 그 공유가 누굴까? 네, 어쨌거나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는 어떻게 해서 공유, 합유, 총유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요런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공유, 합유, 총유라고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말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요걸 또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요. 법인 아닌 사단. 아닐 비자를 써서 비법인 사단. 이걸 메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두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종중과 교회가 있다. 요즘 뭐 종중을 만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교회 생각해 보자고. 교회 어느 교회에 교회 건물이 있죠. 그 교회 건물은 누구 거예요? 교인들 거죠. 교인들 거. 예? 예, 교인들 거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총유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다. 총유. 문중 생각해 보죠. 종중이 뭐냐면 문중이에요. 문중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종중이라고 들어봤어요? 문중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좀 작은 단위를 문중, 큰 단위를 종중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냥 다 종중이라고 해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본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뭐죠? 우리 가을에 시제 모시죠. 시제 모시려면 거기서 뭔가 좀 돈이 있어야 또 거기 제수 비용도 마련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중답이 있잖아요. 문중론이 있죠. 또 뭐 임야가 있기도 하고 선산 같은 거, 선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중이 총유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아셨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중과 교회 두 가지. 사실 우리 바로 근처에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뭐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친구라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문중 땅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 총유한다고. 근데 합유는 뭐냐면 합유는 이 사람들이 조합체를 이루고 있을 때 근데 조합은 뭐예요? 조합이 뭐 하는 거예요? 들어보긴 했어. 근데 참고로 여기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뭐 농협, 수협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다. 걔들도 원래 조합의 성격이 있지만 아예 법으로 특별 법인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조합은 아니야. 근데 어쨌거나 무슨 생활협동조합 이런 것들 있죠. 조합이 뭐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한다. 민법적으로 동업해가지고 동업계약인데 동업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하면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익을 남겨서 어떻게? 서로 나눠 갖는 거. 이게 조합이잖아요. 아셨죠? 그 생활협동조합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 서로 이익 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동업 이제 뭐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 이제 내년에 빨리 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네. 올해 붙게. 그래서 어쨌든 2018년 기준 올해 합격을 했어. 근데 혼자 하기는 좀 그러네. 그러면 예를 들면 셋이서 우리 같이 사무실을 내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역할 분담해. 그래가지고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조합이 된다고. 근데 거기 사무실에 보면 집기도 있죠. 같이 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도 맺고 해서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 물건이 있어. 그러면 그걸 뭐 한다고? 합유한다고 한다고. 아셨죠? 합유라고 한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공유에서 나와. 공유에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봐보면 예를 들면 나 혼자 그 땅을 사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 그래서 야 우리 10억씩 내가지고 30억짜리 그 땅을 같이 한번 사보자.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단순히 이 땅을 같이 갖기 위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거 없이 이런 결합 관계 없이 뭘 하게 된다? 공유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또 일반적으로 공유도 많이 문제되는 것이 이런 거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남겨놓으셨네?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땅, 그 임야 또는 뭐 그 상가 건물 남겨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누구 거냐고? 아버지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거 아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시려면 어떻게 된다고? 아버지가 살아 계셔야 돼. 살아 계셔야 된다고. 살아 있어야 권리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자녀들이
같이 공유한다라고 한다.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한번 보자고 이제 공유를 중심으로 해서 볼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몇 개예요? 소유권은 몇 개야? 소유권은 하나만 있다 이렇게 말한다. 요걸 뭐라고 하느냐? 일물일권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는 뭐겠어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여기서는 소유권, 물권이 있다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소유권이 몇 개라고요? 네, 하나야. 세 사람이 모여있다고 소유권이 세 개 있는 게 아니고 소유권은 하나야. 그런데 그 소유권 하나를 셋이서 나눠 갖자. 그 나눠 갖는 비율을 뭐라고 하느냐? 지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지분이 있어. 지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지분 이거 한문으로 보자면 뭐냐면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분할한다 할 때 분. 아셨죠? 나누는데 나눠서 가질 지자야. 우리 뭐 지참한다 할 때 그 지자죠? 있단 말이에요. 나눠 갖는 거. 이게 지분이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지분은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 투자한 만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 40억짜리 어떤 사람이 20억 내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10억씩 내놨어. 그러면 한 사람은 4분의 2,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이 4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분 있는데 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그 갖고 있다가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지금 그냥 각자 지금 10억씩 투자해가지고 3분의 1씩 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10억씩 투자를 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하네? 이번에 우리 애 결혼을 시켜야 돼. 아니면 우리 애 지금 유학을 가야 되는 돈이 많이 필요하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지분을 딴 사람한테 팔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 공유에서는 그게 가능해. 참고로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합유에서도 지분이란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고로 듣습니다. 뭐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 참고로 합유 총유는 매년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매년 나오는 게 아닌데 작년에는 총유, 올해는 합유를 내버렸더라고요. 공유는 매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는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오늘도 수능 점수가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 또 만점 맞은 애도 이 선택과 집중 아셨죠? 확률 높은 걸 중심으로 해야지. 또 특히나 더 우리 중개사 시험은 100점 맞을 필요가 없죠. 몇 점만 맞으면 돼? 60점만 맞으면 돼. 60점. 그러니까 확률상 이건 떨어지니까 요걸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 그래도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몇 가지 혹시 나오면 찍을 것들을 가르쳐 드리긴 해요. 그런데 합유에서 지분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죠? 똑똑하신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동업을 해도 많이 낸 사람이 있고 적게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그거 나눠 갖는 것도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봐보세요. 누구는 예를 들면 50억 중에 30억 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10억씩 냈어. 근데 똑같이 가져가 그러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누가 그렇게 30억을 내놓겠냐고. 안 내놓지.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개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업을 하고 있는데 내 지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거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우리 동업을 아무나 하고 해요? 그 사람하고만 해? 믿을 만한 그 사람하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동업하고 있는데 지분을 처분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지분 처분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총유에서는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아예. 아셨죠? 총유에서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문중땅 내 지분이 있어 없어? 없어. 교회 건물 나한테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투자한 게 없잖아. 원래 있었던 거지.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외울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듣고 지나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이제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공유가 되면, 공유에서는 일반적인 소유권은 내 땅은, 내 아파트는 내 마음대로 쓰고 세를 줘서 수익을 하고 또 필요하면 처분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공유에서는 세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데 지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옆에 사람이 있잖아. 옆에 사람을 신경 써야 돼. 옆에 사람을 고려해야 된다고.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보존은 뭘까요? 보존은 가치를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게 지금 땅을 샀는데, 논을 샀는데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를 빨리 손 봐줘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딴 사람한테 전화하고 할까? 급한데 빨리 가서 그걸 이 손 봐줄까? 전화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 또 한 가지가 이 보존행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보존행위가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가불병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이 도둑이에요, 도둑. X를 절취해 갔어. 그러면 소유자가 이 점유자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병이 길 가다가 이 정을 만났네. 예를 들면 보자고요. 병이 정을 만났어. 그랬을 때 가불한테 빨리 전화해볼까? 빨리 걔부터 잡을까? 걔부터 잡아야지. 전화하는 사이에 튀어버릴 거 아니냐고요. 도망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단독을 할 수 있는 게 맞아. 이해되시죠? 전화할 필요 없어.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행위가 있어.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일단 지분의 과반수라는 것이다. 사람 머릿수가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야. 예를 들면 갑이 5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5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보자고요. 50억짜리인데 이 사람이 30억 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10억씩 냈어. 5분의 3, 5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죠. 그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관리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분의 과반수. 그러니까 여기서 봤더니 갑이 지금 이미 과반수를 갖고 있죠. 그러면 혼자 결정할 수도 있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아 다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러면 뭔가 관리행위를 하려면 두 사람이 합세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지분의 과반수다. 봐보세요. 여기 두 사람 모여도 사람 머릿수는 과반수잖아요. 하지만 지분의 과반수가 안 되니까 둘이 합세해도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과반수는 어떤 걸 과반수라고 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아니고 초과야. 절반을 초과하는 거. 50%는 과반수에 아니에요. 아니야. 50%는 반수야, 반수. 이상은 50%부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과해야 된다고. 이 과자가 지날 과자예요. 지날 과자. 반수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50.1%는 되죠. 근데 50%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2분의 1은 과반수 아니에요?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라고. 반수지. 아셨죠? 요거 알아두셔야 된다. 이 법률가들은 쪼잔해.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따져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관리행위는 뭘까요? 관리행위. 우리 앞에서 이거 공부했어요. 대리인이 권한을 본인한테 받으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더라? 보이가 뭐라고?
보이개 그랬었죠. 보이개를 할 수 있다 그랬어. 보존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 묶어서 뭐라고 했더라가? 관리행위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보존 행위 근데 여기서 따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용 개량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관리 행위. 그러니까 이 관리 행위는 뭐냐면 어떻게 쓸 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야,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거? 똑같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게 몇 평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스케일대로 100평? 만평 좋다, 만평. 만평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정하는 게 관리 행위라고. 아셨죠? 그거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의 과반수. 근데 그걸 가지고 세를 줄 수도 있겠죠. 즉 임대차 계약. 주로 이제 임대차가 많이 나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야. 이런 게 뭐가 된다고요? 관리행위라고. 그리고 그 관리행위 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거네. 을병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억울하면 많이 투자를 하든지.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랬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억울하면 많이 투자하든지. 그거 이미 다 감안하고 들어가야지. 아셨죠? 네, 그런 거예요. 또 임대차 계약 맺었다가 해지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관리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 관리행위에 관해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 갑을병 있는데 이 갑이 5분의 3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병 무시하고 정하고 뭐 어떤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임대인 되고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임차인이라고 한다고. 여기서 임대인이 갑이에요? 갑을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 임대인이 갑이야? 갑을병이야? 을병이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려면 대리권을 받아서 했던지 그래야지 갑을병이 임대인이지. 임대인은 누구라고요? 갑이라고. 갑. 아셨죠? 근데 갑이 그렇게 했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5분의 3 지분인데 5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보자고요. 예를 들면 세가 500만 원 나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가 500만 원 나오면 정은 300만 원 갑한테 주고 을병한테는 계좌번호 받아서 100만 원씩 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500만 원을 갑한테 주는 거예요? 예? 내가 을이야, 병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직접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 입금하고 여기서 받는 게 좋아요? 따로 받는 게 좋겠죠? 아니 여기 왔다가 그게 나한테 잘 오면 좋지만 항상 돈을 가다가 중간에 또 세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직접 받고 싶죠. 그랬을 때 을병이 정한테 나한테 100만 원씩 매달 며칠 날 받나요? 하여간 그 날짜에 15일 날? 10일 날? 주세요. 나한테 직접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잖아요. 임차인은 누구한테 세를 주면 된다고? 갑한테 주면 된다는 것이다. 을병한테 아니야. 아셨죠? 을병한테 아니고 갑한테 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5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씩 싸주는 거야. 혹시 사고 나도 중간에 안 와도 을병은 정한테 할 얘기가 없어. 아셨죠? 그냥 을병은 갑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되는 것이다. 이게 관리행위.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네. 네, 이게 관리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행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 을, 병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5분의 3 지분을 갖고 있다니까요. 5분의 3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위에 갑이 건물을 혼자서 짓겠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이러면
요건 관리 범위를 넘는다는 거야. 관리 범위를 넘어 처분이 돼버려. 처분. 그래서 요거는 갑 혼자 못하고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원의 동의, 을병의 동의까지 바꿔야 돼. 그러니까 건물 올리는 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다시. 지금 갑을병이 있는데 여기서 정하고 그 X에 관한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줘 버려. 이 사람이 매수인이고 뭐 갑이든 뭐 을병이든 누구든지 그냥 이번엔 병이라고 해보자고요. 병이 매도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등기를 이렇게 해서 넘겨줬단 말이에요. 서류 위조해가지고. 이러면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등기? 아까 그랬죠. 자기가 갖고 있어야 넘겨줄 수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 봐보세요. 이 사람은 5분의 1 지분밖에 없죠. 5분의 1만큼은 자기 거 넘겨줬어. 유효야. 아셨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5분의 1 넘겨준 부분은 유효야. 그러나 나머지 5분의 4 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된다고. 무효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무효가 되니까 무효가 되면 이 무효 등기를 갑, 을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 말인 거죠.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의 성질은 뭘까요? 그러면 아까 복습했어. 이 사람들이 지금 소유권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이 말인 거죠. 되게 똑똑하신데? 아셨죠? 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0페이지 보시면 190페이지 공동소유에서 유형에 가시면 1번에 공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일개 물건 동그라미, 지분 동그라미, 일개 물건을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고 한다. 일개 물건 위에다가 일물일권주의 이렇게 써놓을게요. 일물일권주의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그러면 괄호치고 소유권 하나, 한 개 이렇게 써놓죠. 일개. 소유권은 몇 개라고요? 한 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분으로 나눠 갖는 거야. 아셨죠? 지분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다. 분, 나눠, 지, 갖는 거야. 아셨죠? 지분 개념이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공유물 이용관계 바로 가십니다. 그 동그라미 2번. 기억번에 보존행위 동그라미, 각자 동그라미, 단독 동그라미. 오른쪽 빈칸 또는 뭐 빈칸에다가 보존행위, 아까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써둔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보존행위다. 니은번 공유물의 관리행위, 관리 동그라미,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 동그라미. 공유까지 필요 없고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 밑에 임대 동그라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 이것들은 관리행위다. 그 관리행위 빈칸에다가 이용 개량행위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저기 써놨죠.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관리행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디귿번 공유물의 처분행위, 처분 동그라미, 전원 동그라미. 처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 한 사람이 하면 안 돼. 이 말인 거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 총유가 나와 있는데요. 총유 그 사례에 보니까 종중 동그라미, 교회 동그라미. 종중교회 그 단체를 뭐라고 하느냐? 동그라미 1번에 법인 아닌 사단 동그라미. 요 용어들을 좀 써놓기 바랍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했는데 보통 뭐 권리능력검사단 더 법인 아닌 사단은 너무 길잖아요. 비법인 사단이 훨씬 낫죠. 안일 비자 써서 비법인 사단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 종중과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상식 문제로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요즘은 형제간에도 아니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게 임야를 좀 남겨놓고 가셨어. 근데 그거 뭐 나눠봤자 별거 아니니까 그거 그냥 우리 선산으로 쓰자.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선산이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제들의 총유가 된다고. 아셨죠? 총유가 돼. 근데 조금 더 지나가서 원래 선산이 있었어. 근데 요즘 선산 있어도 거의 고향 떠나가지고 지금 뭐 산지가 뭐 30년, 40년 됐잖아요. 20년, 30년, 40년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둘러봤어.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선산에다가 묘를 쓰려고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선산에다 묘를 쓸 수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에 정답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중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돼. 예, 그러니까 평소에 문중일 잘 하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살다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사실은 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 아셨죠? 문중 사람들이 그걸 결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형제 때까지야 뭐 같이 뭐 모여서 뭐 하고 하니까 그건 상관없겠지만 막 대가 뭐 오래됐어. 그러면 이제 문중일을 좀 해야지. 아니면 그 회비도 내고 뭐 관리비도 내고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묘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아까 합의, 그건 이제 총유만 있고 합의는 안 써놨지만 합의는 어떨 때 인정된다고요? 그들이 동업을 하고 있을 때 그걸 합의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92페이지 지상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